네, 안녕하세요. 리필가이 허선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팔자 필러, 안전하게 하는 법, 팔자 필러 부작용, TMI가 무언가 했더니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 그걸 TMI라고 한다네요. 저도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요즘 그 세대들께서 하시는 말씀들 잘 이해 못하는 게 꽤 있습니다. 한데 TMI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Too much information. 하지만 Too much information이지만은 Not enough information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보가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더 안전하고 편안한 시술, 그리고 또 이렇게 믿고 할 수 있는 시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팔자 필러 안전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팔자 필러 부작용 총정리입니다. 그리고 팔자 필러 부작용 총정리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정보를 또 드리고자 그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기운이 많이 났었고요. 저희가 다른 의사 선생님들을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 또 강의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그 정확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다른 원장님들께서 또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환자와 의사가 갖고 있는 정보의 격차가 줄어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 첫 번째, 팔자 필러 부작용의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모든 필러에서 가장 무서운 부작용, 혈관을 막는 부작용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혈관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턱뼈 옆으로 해서 올라오는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이 사실은 팔자 필러를 이제 시술하는 부위에 약간 그 겹쳐지는 부위가 살짝 있어요. 아주 그 미세한 부위인데, 그 부위에서 겹쳐져서 만약에 혈관을 막게 되거나 필러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쪽 콧날개를 비롯한 이제 코의 옆쪽 부분, 그 다음에 이쪽 피부 부위가 괴사되는 그 피부 괴사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연골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팔자 필러를 할 때 캐뉼라로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서 중요한 층을 피해 가가지고 시술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쪽에 그 혈관을 막는 부작용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실은 빨리만 발견하면 보통 이제 3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다면은 다 녹여서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녹여서 필러를 없애게 되면은 그 다음에 부작용도 전혀 없고 회복도 굉장히 빠른 부위 중에 하나기는 해요. 혈관 괴사나 이런 부분은 항상 피부 괴사나 혈관을 막아서, 필러가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문제들은 피해야 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을 잘 피하세요. 고객님들께 시술 도와드릴 때 원장님들께서 또 그 캐뉼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팔자 필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필러를, 혈관을 다 피한다 하더라도 또 약간의 그 난제가 남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이 팔자주름 병역이 2cc에서 많으면 6cc까지도 들어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팔자 필러 시술을 하다 보면은 약간 이만큼 넣었는데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또 조금 더 넣었는데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주름이 잘 안 펴져요. 그러면 계속해서 또 필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갔을 때 필러가 조금 그 원래 의도한 양보다 많게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필러가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그 주변에 신경을 압박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가는지 이쪽, 입 가쪽, 이쪽에 있는 약간 감각이 뭔가 좀 이상한 느낌, 약간 저릿저릿한 느낌, 약간 먹먹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이 필러를 일단은 녹일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몰딩만 잘해도, 왜냐면 이제 한 군데 너무 집중돼서 그 신경을 살짝 누르는 현상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몰딩을 해서 펴게 되면은 압력이 금방 소실되고 또 모양이 더 이뻐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뭔가가 그 팅글링 센세이션, 약간 좀 뭔가 저릿저릿하고 뭔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남의 살 같고 먹먹한 느낌이 있다면은 몰딩을 통해서 먼저 해보고, 만약 그래서도 안 되면은 녹이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그렇지만 대개는 이제 약간 몰딩을 통해서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뭉쳐있는 필러가 넓게 펴지기만 해도 그 주변의 신경이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또 이렇게 압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던 증상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두 번째 부작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작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혈관 괴사가 가장 무섭다. 근데 그거는 피부 괴사나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고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덩어리를 쥐면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생기는 신경압박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분 모두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들, 경험이 많으신 병원, 그리고 필러나 리프팅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또는 필러나 또는 다른 이제 이쪽
아간면 쪽에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하시는 병원에서는 다 편안하게 잘 안전하게 고객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좋은 병원을 선택해서 가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디자인적인 문제인데요. 팔자 필러를 하고 나서도 계속 팔자 필러가 이렇게 깊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그늘이 계속 진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늘이 진다라는 건 위에서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내려와서 흘러내려와서 이 앞광대 쪽에 조직이 많이 흘러내려와서 탄력이 없어져서 그림자가 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럴 때는 팔자 필러 단독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은 또 팔자 필러 단독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리프팅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야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울사라 리프팅이라든지 실루소프트 리프팅이라든지 다이아몬드 리프팅이라든지 이런 리프팅을 통해서 이쪽을 같이 당겨줬어야만 이 팔자 필러가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리프팅을 같이 병합해서 필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리프팅을 해도 되고 동시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작용, 팔자 필러 부작용으로 이거를 팔자 필러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팔자 필러를 시술하시면서 원장님들께서 오늘 사실 팔자 필러 부작용 TMI,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원장님들께도 또 같이 정보 공유하는 그런 의미의 영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시술에 있어서 약간 제한점 또는 한계점을 어떻게 또 극복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팔자 필러를 네 번째 이제 부작용에서 설명드리려는 게 팔자 필러를 여기를 넣었는데 뭔가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 시술하시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좀 팔자 필러가 해결이 안 됐다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촉진을 해보고 어떤 게 문제인지 발견하고 이렇게 해결을 해드렸던 케이스가 있는데 꽤 많이 오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팔자 필러를 바로 여기 옛날에 이제 귀족 보형물 수술하던 그 부위에 딱 동그랗게 또는 이렇게 약간 삼각형에 가깝게 그냥 모양을 동그랗게 덩어리지게 하나의 덩어리로 여기에 이렇게 2개 정도 이렇게 딱 넣어놓는 거를 꽤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옛날에 귀족 보형물 수술을 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건데 귀족 보형물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약간 동글동글한 형태로 이렇게 약간 기타 치는 이런 기타 팁이죠. 기타 팁 현을 긁는 그 팁처럼 삼각형인데 약간 피라미드 형태로 올라와 있는 약간 정사면체한데 꽉 눌러놓은 그런 모양으로 된 게 옛날에 귀족 보형물의 전형적인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모방해서 여기다 넣어놓게 되는데 사실 실리콘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하지만은 필러 같은 경우에는 물컹물컹한 겔 상태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팔자 보형물을 모방한 방식이지 필러 자체의 어떤 장점을 잘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방식은 필러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와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필러의 장점은 보형물처럼 한 덩어리가 돼서 그냥 딱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데니쉬 페스트리 그죠? 또는 이렇게 켜켜이 쌓인 그런 빵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데니쉬 페스트리 이런 거 보면 크로아상 이런 걸 보면은 여러 개의 밀가루 반죽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그게 하나의 빵 덩어리를 만들잖아요. 그쵸? 마치 필러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각 층이 여러 층이 있기 때문에 골막층부터 그 위에 있는 근육층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방층 그리고 그 위에 자잘하게 층들이 계속 있어요. 같은 지방층인데도 조금씩 결이 다르고 이렇게 바늘 끝으로 느껴보면 캐뉼라 끝으로 느껴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촉진을 하는 거죠. 자기 바늘 끝으로 캐뉼라 끝으로 그러면서 켜켜이 크로아상을 쌓듯이 골고루 잘 들어가면 자기 조직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리고 가장 자기 조직에 적합하게 시술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직하고 거의 같은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덩어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치 빵을 그러니까 큰 스콘 하나를 땅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오늘 계속 배가 고픈지 리필가에 아침에 촬영을 하거든요. 왠지 배가 고픈지 계속 빵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스콘이나 덩어리빵 또 뭐가 있나요? 모닝빵처럼 그냥 이렇게 딱 덩어리진 빵을 만들어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데니쉬 페스트리처럼 층층이 켜켜이 넣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적당한 용량으로 너무 과하지 않은 용량으로도 아주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가지 정리해드렸어요. TMI, Too Much Information. 어쩌면 진짜 3번, 4번은 Too Much Information일 것 같아요. 그래서 팔자 필러의 부작용 중에서 혈관계사가 제일 무섭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자 필러를 하고 나서 신경압박 증상이 일어나는 거. 네, 세 번째는
필러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팔자 필러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리프팅이 같이 들어가야만 해결이 되는 경우, 이게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필러를 보형물 수술하듯이 그걸 흉내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필러 자체의 장점을 활용해서 켜켜이 넣어야 된다는 거. 데니쉬 패스트리의 이렇게 여러 겹처럼.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필 가이는 의사 선생님들과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TMI가 될 수 있는 우리 고객님들께는 too much information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드리면 고객님들께서 중요한 정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남겨드렸고요. 자, 네, 오늘 리필 가이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